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고용지표 나오면서 미국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고 또 전월에 비해서도 크게 웃돌았는데요.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또 주 중반 여러 물가지표 발표와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변동성 큰 장세는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머니그램 코멘트 통해서 바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매니저가 어떤 유익한 조언 남겨주셨을까요? 오늘의 머니그램 코멘트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코멘트입니다. 성장주 상승 주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려보단 기대가 큰 시장이니 모두 화이팅이라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시장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금리 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성장주와 배당주가 꼽히고 있죠. 성장주에 집중해보자는 전략 잘 챙겨가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코멘트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주연 대표의 코멘트입니다. 중국 증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슈에 따른 개별 종목, 업종에 집중해보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휴장했던 중국 증시의 흐름도 관건인데요. 어떻게 이어질지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긍정 모멘텀 있는 종목과 업종에 집중해보는 전략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매니저도 만나볼게요. 네, 이조 본부장의 코멘트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 결과에 미증시가 상승 마감했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대폭 개선된 신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또 내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들이 예정돼 있죠. 실적주에 집중해보자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머니그램 코멘트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신광선 매니저의 코멘트입니다.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다들 보셨죠? 채권금리 급등에 어질한 국내 증시 전략 궁금하면 전화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강한 고용지표에 급등한 모습 보였는데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거란 기대와 함께 또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궁금하니까 바로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까요? 앞서 머니그램 한마디에서 표현했듯이 non-farm payroll NFP가 고용지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공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다시 더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단기채, 중장기채도 마찬가지로 채권금리가 튀는 경우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통상 이제 채권금리가 튈 때는 신흥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증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여파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상방에 대한 제한적인 움직임, 약세장을 좀 돌입할 가능성들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서도 사실 이스라엘이 좀 명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다시 한번 또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 일대를 또 폭격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가 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달러가 갑자기 또 1,350원 가까이 또 튀는 경우도 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좀 어지러지한 이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딱 한 29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또 지지율을 재역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아마 지금 이제 10월까지 한 2,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이제 상방이 좀 많이 제한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금리 급등 여파로 2주 정도 약세장이 예상이 되고 중동 리스크와 미국 대선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 큰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오늘장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예, 통상 이제 10년물 채권금리라든지 금리가 튀면은 최근에 이제 주도했었던 바이오가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볼 때는 바이오가 조정이 나오면 계속해서 저가 매수. 지난주에도 계속 바이오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앞으로 남을 학회, 명형항암제 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요. 바이오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단기 테마로서는 이제 중동반 리스크 관련주죠.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이번 주 내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좀 증시 지수에는 좀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테마, 비만 뭐 이런 쪽으로 좀 저가 매수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의 조정 시의 저가 매수 전략,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 관련주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그램에서는 투자의 즐거움과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이었습니다.